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정책센터의 연구위원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합류하게 된 조건우입니다. 저는 작년 말까지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연구센터에 합류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들고선 주제는 사용해결로 SNF의 재활용 이슈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잠깐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고 여러분들의 또 아이디어를 듣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발표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듣는 순서로 이 시간을 활용할 테니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해 그 과제가 이제 재활용이라고 사실은 선택이 되었는데 이 과제는 이제 3년 과제로 금년 9월 말에 종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 방에 입장해 주신 우리 황 박사님께서 2차 년도를 맡아주셨고 1차 년도는 이제 우리 캐리의 송기찬 박사님께서 맡아주셨고 3차 년도는 이제 제가 올해 그 마무리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이 관리정책 분석 제안 과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연구 목표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정책센터 입장에서 재활용 방안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할 역무를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는 이 우리나라 사용 해결료를 재활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에 관련된 이슈가 무엇인지 특히 이제 재활용 관련해서는 법적 이슈 또 사회적 이슈가 지금 산재해 있는 것으로 최근에 고준위 특별법 통과했지만 법적인 이슈와 사회적인 이슈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들을 적나라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첫 번째 역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역무는 또 우리나라가 이 재활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또 참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해결료 재활용에 앞서가고 있는 주요 선도국들 한 2, 3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해보고 그런 사례들을 우리나라에 과연 적용할 수 있겠는지 그런 적용성 검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이슈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역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무는 이 역무 1번과 2번을 종합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재활용 방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건지 그거에 관한 제언까지를 저희들이 생산해 보는 걸 이번 과제의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웠고요. 이렇게 역무 세 가지를 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구체적으로 할 일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게 큰 그림부터 그려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말에 나올 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꾸며져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를 듣고 싶은 것은 이 첫 번째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8개의 챕터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이 보고서의 구조가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생각해 본 건데 과연 적절한 건지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이 8개의 챕터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관해서 현재 단계에서 저희 센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8개의 챕터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이런 8개의 챕터에 담길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누가 이 8개 챕터에 담겨야 될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거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을 접촉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종합적인 의견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는 어떤 데이터 생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뭐 해외 사례 데이터가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다 하면 그런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정보를 또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면 좋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지원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어떻게 재활용을 우리나라가 해 나가야 될 건지에 관한 그런 정책 재원을 우리 정책센터가 어떻게 내놔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해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 보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8개의 챕터를 구성한다 그랬는데 각 챕터에 담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미약 하나마 약간 뭐 뎁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각 챕터에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담기면 좋을지에 관해서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것들을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째 1장의 서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사용의 결료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법상이라든가 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런 정의에 얽혀있는 문제,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고준위 폐기물로 볼 건지 아니면 재활용 가능한 어떤 재활용 자원으로 볼 건지 뭐 큰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의 결례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했을 때 현재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간단히 서론에서 분석해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 현황과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생산될 아까 뭐 월성 2, 3, 4, 5기의 뭐 계속 운전권도 결국은 SNF와 관련돼 있는데 그런 관계 사이에서의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을 서론에 담으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 사용의 결례의 재활용 현황인데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관리 방식으로 봤습니다. 이 사용의 결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임시 저장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영구 저장 시설, 소외 저장 시설도 있고 손해 저장 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그 기술적인 방식으로 보면 건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습식으로 할 수 있다. 아까 그 고준위 폐기물 뭐 월성 2, 3, 4, 5에 나왔을 때 뭐 지금 이제 거기 월성은 건식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습식 저장 시설을 월성에 지으면 또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원자력 관계 시설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꼭 건식 저장 시설로 캔드 해결료를 저장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좌우지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리 방식에 따라서 이 재활용과 현황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2.1에서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2.2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 재활용 관련 기술 현황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잘 알다시피 파이로 기술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런 파이로 기술과 아니면 완전히 그런 습식 재처리 기술 이런 기술 현황들이 어떻게 현재 재활용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사용의 결례 재활용은 아무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국제적인 NPT 관련 또는 그런 이슈 때문에 사용의 결례 재활용 이슈는 이런 국제적인 연결 관계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또는 IAEA의 그 세이프가드 안전 보장 조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런 어떤 그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이 재활용 이슈를 바라봐야 되는지,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각 미국이라든가 IAEA의 입장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2.3절에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현황을 저희들이 인정해야만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현재 스테터스를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2장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고요. 3장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냐.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장을 할 때는 뭐 중앙 집중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사용해결료 재활용에 관련되는 것은 결국은 최종 처분장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후행획주기 어떤 관리 차원에서는 그래서 이런 SNF의 저장 시설 또는 관리 시설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갖춰야만 결국은 이런 재활용을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가라는 걸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3.1절에서 시설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요. 3.2에서는 이제 과연 그러면은 기술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파이로 기술을 언제까지 정말로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런 그 재활용은 아무래도 이제 고속로 개발 뭐 지금은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어드밴스 리액터들이 개발되어 있고 좀 전에 뭐 해일류 그런 그 퓨얼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그 재활용과 연관된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인프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과연 국가가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만 재활용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을 3.2에서 다뤄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재활용 이슈는 법적인 이슈 또 사회적인 이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는 사회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갖춰 나가야만 그 인프라 속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인프라가 과연 뭔지 법적 제도적인 그런 난관들 사회적 수용성의 난관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3.3에서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주요 도전 과제를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요 도전 과제는 결국은 경제성 문제는 우리 이만기 박사님 계시지만 경제성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재활용에 관련된 기술적인 한계 또 우리가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국제적인 제한에 관한 문제, 그런 규제에 관한 문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산을 우리가 어떤 그 난관을 돌파해야만 우리가 재활용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주요적인 도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도전 과제가 뭔지를 4장에서 이렇게 도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또는 사회적인 해결 이슈들이 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건지에 관해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슈, 우리 고준위 특별법 통과했지만 이 특별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이슈들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특별법 개정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법적인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과연 저장으로 갈 건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갈 건지 아니면 최종 처분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그런 관점에서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 이슈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용 해결료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인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의 의견, 그 지역 주민을 참여시킬 건지,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유지하고 또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공론, 합의를 이끌어서 이 사용해결료 재활용 정책을 우리가 안착시킬 수 있을 건지 그런 이슈와 해결 방안을 5장에서 담아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6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요 선진국, 선도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재는 프랑스와 일본, 미국 3개국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개국을 대상으로 이런 사용해결료 재활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에 관해서 6.1에서 정리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런 해외 사례들을 우리가 공부해 봤을 때 과연 그 해외 사례들의 장점과 단점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사회 특성상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을 거고 또는 적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 나라 모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고 그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는 뭐고 과연 적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6.2절에서 다뤄보고요.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7장과 8장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 과연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재활용 방안이 과연 적합한지 그것들을 법적
관점 또는 경제성 관점 또 사회적 수용성 관점에서 나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적합성 평가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런 체계가 좋겠다 또는 이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는 사회적인 공론화는 앞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만 이 재활용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다. 그 기술적으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R&D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네 가지 관점에서 이 정책 지원을 만들어보고 8장은 이런 것들을 종합한 우리 그 오늘 넥스포의 주제가 지속 가능이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핵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이 이해 당사자들 정부, 학계, 산업계, 지역사회 이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어떤 협력 관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론 및 제언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간단하게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큰 틀을 먼저 한번 꾸려보고 과연 이 큰 틀이 적정한 건지 여러분들이 코멘트 해주시면 되고 이런 항목은 좀 추가하면 좋겠다. 이것은 뭐 너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좀 빼도 되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어디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것은 그곳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면 된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을 기대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려도 돼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목차에서 보고서 쓸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웬만한 거 다 커버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그 두 번째 챕터에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목을 사용에 예를 들어 재활용 현황하면서 지금 우리 재활용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저렇게 쓰면은 조금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기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저장 그런 쪽으로 있으니까 저걸 다 포괄을 하려면은 사용화 해결료 관리 기술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바꾸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좀 마이너한 건데 네 번째 챕터는 저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재활용 사용료를 재활용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제 사용화 해결료를 재활용한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자원도 일단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것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근데 우리가 원저장은 계속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아마 제일 우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경제성, 기술적 한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저거를 바꿔가지고 경제성이 제일 밑으로 가고 그다음에 규제나 국제적 제한 그것도 그런 쪽으로 오히려 한계가 더 큰 것 같아서 그 두 개를 좀 순서를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용료를 재활용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요한 이유에 해당하는 그런 과제를 앞쪽에 좀 배치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려하는 약간 이해할성 부분이 과제 본과제명이 사용료 해결료 관리 정책 분석이거든요. 근데 내용은 사용료 해결료 재활용에 전부 다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근데 사용료 해결료 관리 정책이라는 것이 재활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제목에 충실하려면 재활용뿐만 아니고 그냥 연구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는 챕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예 본과제의 제목을
사용연료 재활용에 관련된 정책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었어요. 아, 네. 그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황 박사님께서 조금 대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3년짜리 과제로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위에 조그맣게 적힌 것을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최종 목표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올해는 이 재활용 이슈에 한정해서 좀 포커스를 해보자. 혹시 우리 박사님 주신 코멘트는 이미 1차년도하고 2차년도에서 완성되었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황 박사님. 그런가요? 이게 사실은 사용 해결료 관리 정책 분석 제언인데, 이제 어쨌든 제가 작년도 이제 보고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나올 텐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미국 거하고 우리 거만 이렇게 했어요. 다른 나라는 안 하고. 물론 그 전에도 다 조금씩 혼란성은 어떻고 언급한 적도 있었고 했지만, 이번에 놓은 보고서는 이제 미국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하고 해서 주로 관리 정책이랑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많은 내용 중에 뭐 재활용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에서는 좀 재활용 쪽을 좀 하자, 아마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실 재활용 한다는 거는 현재는 우리가 무슨 특별법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갖다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초점이 맞춰 있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죽이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아까 또 말씀, 만약에 제목이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뭔가 오해도 될 수 있고, 이제 그거는 맞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쓰는 거는 재활용 쪽에 조금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부재를 다는 게 필요할까요? 노 박사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재를 들어서 좀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스코프를 한정하는 걸로. 그러니까 올해가 3차년도면 1, 2차년도에 뭘 했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3차년도 목차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매년 여기 오긴 하지만 이 과제에 대한 설명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본 제목과 스코업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잘 들었는데요. 저도 좀 무식하게 느끼는 재활용이라는 데피니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활용을 여기서 순수하게 나온 그 연료를 재활용한 것, 원자를 다시 활용하는 것만 하는데, 재활용에서 다른 용도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 나온 알프로덕트도 여러 가지 게 그런 거에 어떤 재활용의 이점 이런 것도 분명히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 재활용을 단지 원전에 다시 사용하는 그 재처리와 그런 게 언급만 돼 있지, 왜 재활용이 필요하고 그게 원전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산업이나 다른 인류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언급이 돼서 이게 필요성에 대한 게 조금 더 언급되면 우리가 좀 더 접근하는 게 쉽지 않을까, 이해하는 게 쉽고 사람들이 공감이 좀 끌어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코프에서 사용하고 이 과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재활용이라는 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좀 클리어하게
재활용이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한 숟갈 더 얹으면 네. 서론에 네. 그 필요성 아까 주 박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또뭐 재활용의 그 범위가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서론 부분에 포함해지면은 알겠습니다. 뒤에 뭐 자연스럽게 도전적 과제는 뭐 그대로 두고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전 박사님. 뭐 중복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도 처음 듣고서 재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제안인지 아니면은 분석해봤더니 우리 사정에는 재활용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 전체 회의 때도 이야기 나왔었지만 사람들 생각하는 거가 워낙 편차가 심해서 맞습니다. SFR이나 이쪽 파이로 하는 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만 그렇죠. 생각하고 특답 사람들은 아예 원전도 싫다고 하는 판에 그래서 정말 그 SFR 플러스 파이로가 지금 사용 해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보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SFR을 PWR의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계속 지어야만 된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서 꼭 마치 SFR 플러스 파이로가 사용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체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돼서 이 결론을 관리 정책 중에 만약에 재활용을 한다면 이런 방안이 그나마 좋다던가 뭐 이런 정도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거 없이 이 선택을 딱 했을 때 이쪽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조금 모호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예전에 프랑스 사람들 만났을 때 너희들 왜 SFR을 하려고 하느냐, 파이로 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말 사용 해결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면 우리한테 위탁해서 하는 거가 당분간은 훨씬 쌀 거다. 나중에 뭐 장차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좀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한국지 고려하면 이제 경제성 관점에서 아주 우리 결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코멘트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현재 단계에서 이해하기로는 어떤 그 재활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의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하자.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이제 이런 난관들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런 정도 투자는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과연 파이로하고 SFR을 묶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도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경제성 문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관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정도로 이제 저희들이 현재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재활용을 가야 된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